오늘 이제 리테일 분야 채용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잖아요. 이 리테일 하면 보통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사실 리테일이 진짜 광범위해요. 네. 소비재들은 이제 다 포함시키고 이제 물류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인문계 학생분들, 그쵸. 문과 이쪽 친구분들께서 이제 지원을 해보실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백화점, 면세점, 홈쇼핑 같은 조금 굵직한 리테일 시장 그리고 이제 편의점 쪽까지 오늘 좀 다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반기 결산, 채용 전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채용 프로세스 특징들 그리고 합격생들의 이제 실질적인 스펙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실제 학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이 편차가 되게 커요. 그래서 내가 학점이 좀 좋지 않으면 어디에 지원을 하면 좋을지 네. 어떤 쪽으로 인턴 경험을 쌓으면 내가 하반기에 합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리테일 쪽에서는 자소서도 되게 조금 심층적으로 물어보는 편이어서 네. 그런 부분들도 제가 조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리테일 업계 상반기 채용 현안을 좀 전반적으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실제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리테일 대표 그룹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 취업 쪽 사람들은 이제 리테일 공룡이라고 하는 몇 가지의 그룹들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롯데, 현대, 신세계 그리고 이제 CJ 쪽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롯데랑 현대 같은 경우는 백화점, 마트, 이커머스, 홈쇼핑 모두 채용이 실제로 떴었고요. 네. 신세계만 빼고 신세계는 이제 백화점을 채용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대규모로 채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원래 편의점 쪽이 되게 많이 뽑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SC라고 해서 영업 관리를 되게 많이 뽑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많이 나가서 그래서 이제 많이 뽑기도 했었지만 요번에는 사실 편의점 쪽도 좀 안 좋았던 게 팬데믹도 있지만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상반기에. 네. 네, 실제로 이제 편의점 쪽이 비가 오면 매출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채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채용을 뜨기는 띄웠으나 인원이 조금 줄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H&B 스토어, 특히 여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가고 싶어 하시는데 힘들었죠. 일단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랄라블라를 좀 정리를 했고 올리브영만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유일무이하게. 근데 올리브영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인원을 뽑지는 않아서 좋지는 않았는데요. 우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리테일 앞으로 안 좋다, 대체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정말 좋지 않았었거든요. 작년, 재작년만 그쵸. 하더라도. 맞아요. 근데 더 현대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첫 신호탄이 아닐까 싶어서 앞으로 백화점 산업이나 면세점 이쪽도 계속해서 채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이제 도심공항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꽤 많이 매출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하반기도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작년이랑 올해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 하반기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바람이 있기는 한데 맞아요. 우선 작년, 재작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됐고 코로나 때문에 좀 쉽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작년, 재작년에 좀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주식으로도 연결이 되는데 사실 부동산 주식 가격도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증권사나 이쪽 오래 근무를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방역이 K-방역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좀 초기 대응이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반도체나 전장 수주를 조금 많이 받으면서 좀 기업 경제가 좀 안정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리테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일 필수적인 소비재다 보니까 안 뽑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이제 백신도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잘된 기업은 너무 잘 됐고요. 못된 기업은 너무 못돼서 이렇게 편차가 있었는데 이게 좀 평준화돼서 우리 채용 시장에도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용 전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리테일 업계 같은 경우는 좀 전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사실 다른 업계들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 특이사항이 있다면 인턴십은 거의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서류 전형 1차 그리고 인턴십 2차 면접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몇몇 기업들은 조금 특이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코리아 세븐 편의점이죠.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리포트 전형이 있어서 면접 전에 약간 거의 소논문 정도의 수준을 요구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면세점이나 그리고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인턴십이 중간에 1, 2차 전에 있고 백화점은 2차 면접 이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형이 전반적으로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랑 현대백화점을 전형으로 좀 예를 들어 주실래요? 네. 실제로 롯데백화점이랑 현대백화점은 지금 전형이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이제 보시면 서류 전형부터 인성 진단, 그리고 1차 면접, 2차 면접 순이고요. 1차와 2차 중간에 인턴십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인성진단 같은 경우는 뭐 어디는 뭐 AI 면접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제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성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1차는 항상 직무 면접이어서 PT 역량을 주로 보고 리테일 같은 경우는 PT 토론, 역량 같은 직무 면접을 필수적으로 보는 편이고 2차에서는 인성 면접,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기소개서 기준으로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인턴십인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1차에서 2차로 넘어가고 2차 경쟁률도 나쁘지가 않은, 그러니까 좀 높은 편이었는데 인턴십을 일단은 두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뽑아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활용을 해보겠고 한번 체험을 시켜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네. 인턴십에서는 사실 많이 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2차 면접 경쟁률은 한 1.2대 1까지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면세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냥 다 붙였습니다. 인턴십에서. 그래서 실제로 2차가 경쟁률이 높지가 않으니 1차 면접만 조금 잘 넘기면 되고 대신에 1차 면접 경쟁률이 높겠죠. 그 그렇죠. 점만 조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쇼핑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네, 홈쇼핑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문턱이 높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홈쇼핑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MD도 그렇고 뭔가 네. 꽃이라는 리테일의 꽃이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는 보통 원데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PT, 롯데 홈쇼핑 전형을 보시면 이제 PT 역량 인성을 하루 원데이로 보는 편이고요. 체력 안배가 되게 중요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이 롯데 홈쇼핑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LTE 인적성을 되게 많이들 부담스러워하세요. 이런 인적성을. 근데 사실 사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의 G샷을 제외하고는 인적성이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만 준비하시면 충분히 넘기실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인성 검사를 조금 더 주의하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리테일 쪽에서는 채용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채용 일정이요? 네. 어떤 채용 일정? 지금 뭐 GS 리테일을 예를 들었을 때 네. 어떤 식으로 뭐 서류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저희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GS 리테일이요? 네. 서류 접수 이후에 AI 역량 검사 온라인으로 보통 진행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1차 면접 같은 경우도 실제로 온라인으로 되게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직무 적성 검사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실제로 신체 검사, 인턴 입사, 인턴십, 2차 면접 이렇게 거의 비슷한 전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네요. 코리아 세븐이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가 일자 면접 전에 거의 PT 면접을 보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특징점은 뭐냐면 코리아 세븐이 스펙적인 부분을 많이 안 봅니다. 초대졸도 뽑고요. 스펙적인 요소를 많이 보지는 않고 또 전공도 많이 보지는 않지만 리포트를 그래서 받는 이유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전반적인 스펙보다는 너희가 얼마나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이걸 보겠다라는 게 실제로 면접 전형에도 되게 많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 지원자의 어떤 역량 거기에 집중한 것 같아요. 인턴십이 꼭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떤 맞습니다.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한다든지. 네네. 자, 그러면 편의점 업계 채용 그 상황은 좋지는 않았지만 전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채용 업계 상황도 거의 동일한데요. 실제로 편의점 업계 같은 경우는 면접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보통 1차 인턴십, 2차 순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업무 강도 자체가 되게 높기 때문에 실제로 좀 쉽지 않다라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렸네요. 죄송해요. 충정이죠. 이런 전형에 대해서 좀 취준생들이 이제 주목해야 할 특이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인턴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포인트?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뭐니 뭐니 해도 인성검사. 근데 이거는 사실 리테일 쪽 지원자분들이 아니라 모든 지원자들이 사실 주목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AI랑 인성검사가
코로나가 필수가 되면서 면접 전형에 대한 그 면접관들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면접은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실제로 제가 준비한 자료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당황하실 텐데 생각보다 역량 검사 그리고 이제 결과 같은 것들이 되게 조금 적나라합니다. 네. 보시면 막 응시자 특성 요약해서 이제 이게 AI 역량 검사를 이제 보고 나서 네. 결과지로 받은 거거든요. 막 비협조적이고 막 의욕 없고 어머. 무책임하고 설득력 없고 막 즉흥적이고 이런 와. 식으로 나와요. 이러면 뽑기 싫어지지 않을까요? 이걸 보면? 근데 모든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완벽한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무섭다. MC분들도 하시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 의욕 없는데 굉장히 즉흥적으로 고르고 있고 설득력은 있진 않은데 이상하네. 네. 무책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보고 거의 단점 위주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링 같은 단점 경우도 위주. 보면 실제로 이제 육각형으로 해서 네. 이제 막 신뢰도는 높고 관계 형성은 높고 이렇지만 실행력, 전략력 이런 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합격했던 친구들의 네. 자료인데 아. 이렇게도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단점 위주로 뽑는다고 했는데 그럼 이걸 왜 만드는 거예요? 다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흥분하죠. 네. 왜 그러냐면 면접자들이 다 거짓말을 하거든요, 사실. 면접 때 난 책임감 넘치고 난 진짜 막 솔선수범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가니까 네. 이 사람의 성향을 좀 낱낱이 파헤쳐야 면접 때 좀 제대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 좀 비판적인 시각을 발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서 제일 주목하셔야 되는 건 장점만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좀 일관성 있게 캐릭터를 아예 설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개인이 일관된 캐릭터를 만든다는 게 나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캐릭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게 그래서 다 이제 사기를 칠 거면 완벽하게 치라는 네.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매번 이 역량 검사를 미리 봐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내가 이렇게 캐릭터가 나온다 이러면 네. 내가 대충 내가 어필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육각형 자료 화면 그래서 전략이랑 실행력은 좀 떨어졌던 친구 네. 근데 이제 관계 형성이나 뭐 신뢰나 이런 조직 내에서 적합도는 높은 친구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로 내가 전략이랑 실행력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내가 조직 내에서 역할이 이제 부여되거나 자리가 딱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내가 조직에서 실제로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뢰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소속감을 되게 발휘하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내 약점인 전략적인 사고 그리고 실행력이 되게 많이 보완이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아예 캐릭터를 조금 설정하는 거 한마디로 나는 협업 능력으로 약점을 보완한다. 이런 식으로 아예 설정을 하시고 거의 리플리 주문처럼 네. 난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굉장히 생각을 하시면서 에피소드도 만드시면 면접관들도 다 넘어가는 편입니다. 이야. 네. 그러면 일단 그 결과치를 미리 알아야 될 텐데 어디에서 좀 실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했죠. 실제로 서울특별시에서 AI 면접 체험 역량 검사 프로그램을 실제 현재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네. 이 홈페이지에 참고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서울 지역 아닌데요 라고 하셔도 뭐 아무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 있으신 분들도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결과지를 수령하기까지 한 2, 3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미리 면접 직전에 바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지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급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플래닛이라는 취업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에서 확인해 보시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다. 쌤도 한번 해보셨나요? 저요? 네. 무서워서 못 해봤어요. 아 정말요? 뭐가 왠지 무서우세요?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모르는 저의 모습이 나올 것 아. 같아서 저는 그냥 많은 결과지만 보고 네. 이렇게 나오는구나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상반기 리테일 그룹 채용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씩 짚어보기 시작할 텐데 아까 리테일 공룡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보면 뭐 현대, 롯데, 신세계, CJ 이들의 상반기 채용은 어땠을까요? 네, 우선 지금 현대, 롯데, CJ, 뭐 신세계 네. 채용 전형부터 제가 쭉 살펴봤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다 상시 수시 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그동안에 뭐 롯데도 진행을 해주시고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일단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거의 전장 기준으로 채용을 많이 했었고요. 네. 전장 산업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쪽, 오토, 에버 쪽, 부품 관련된 쪽으로 그리고 많이 뽑았고요. 건설 쪽, 그린푸드 모든 계열사를 전반적으로 채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리테일 중에선 현대그룹이 가장 활발하게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홈쇼핑, 면세점 활발하게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HDC가 관광 산업으로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그룹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그만큼 많은 채용을 좀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롯데 같은 경우는 진정한 유통 공룡이죠. 그래서 식품, 뭐 렌탈, 케미칼, 건설, 로지스 그리고 롯데는 이제 아무래도 화학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원을 채용을 했는데 실제로 백화점, 푸드 이쪽에서는 거의 현대랑 거의 동일하게 굉장히 많이 채용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백화점도 전반적인 모든 직군들을 다 뽑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실제로 좀 되게 마음이 따뜻해졌었죠. 그래서 현대그룹이랑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계속 채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되게 확장을 많이 하는 시즌이었었고 그래서 네. 이제 거의 최근에도 이제 SSG.com에서 개발자를 대규모로 채용을 하는데 IT 쪽 직군이라던가 뭐 건설 쪽 직군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롯데랑 현대에 비해서는 리테일 쪽을 많이 채용을 하진 않았어요.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채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신세계 제주 사이먼점 오픈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롯데도 그렇고 계속해서 새로운 점포를 더 현대에 이어서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이어서 어느 정도 채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CJ 같은 경우는 이제 옷쇼핑, CJ가 채용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다 네. 전반적으로 많이 뽑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CJ 옷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E&M으로 합병이 되면서 E&M 채용으로 함께 떴었는데 그만큼 채용 인원이 좀 줄기도 했고 거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조금 많이 뽑기도 했었었죠. 네. 그럼 그 밖에 뭐 H&B나 편의점 같은 경우는 채용 현황이 어땠을까요? 네, H&B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지가 않아서 네. 올리브영 정도로만 채용이 떴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MD를 채용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슈퍼패스 제도를 활용을 해서 우리 올리브영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서류를 면제시켜주는 그런 채용 제도가 있었었고요. 그게 조금 특징점인데 그래서 이제 별들의 전쟁이었었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랄라블라 같은 경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냥 편의점 쪽만 채용을 했었고요. 롭스는 실제로 점포를 지금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편의점 중에 가장 큰 공룡이라고 볼 수 있는 GS 리테일, 네. GS 그리고 BGF 리테일이 제일 많이 채용을 했는데요. 네. 채용 연계형 인턴 그리고 그냥 일반직 채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했고 특히 경력직으로는 상시,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GS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코리아7도 계속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FC 영업관리, 점포개발, 그리고 장교 채용으로도 실제로 네. 진행을 해서 좀 다양성 있게 뽑았고요. 미니스톱 같은 경우는 일본이 모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어 자격자를 우대하는 시기였었습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정말 많이 뽑았는데 특히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이제 편의점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이제 그 진출망인 게 인턴을 되게 많이 뽑아요. 체험형 인턴 그리고 채용 연경 인턴으로도 많이 뽑는데 굉장히 빡신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인턴을 마치고 나면 이 친구는 언제든지 바로 일을 투입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나오면 꼭 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편의점 산업이 이제 일본이랑 조금 유사한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편의점은 굉장히 많이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이 왜 호황이냐면 실제로 이제 저도 이거 일본 같으면 나도 한번 편의점을 한번 내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요. 가짓수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신선식품 비중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연구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수익률이 뭐 우리나라 편의점이 한 점포당 평균 뭐 한 270 정도다라고 한다면 일본은 배 정도 됩니다. 400대가 넘는. 그래서 이제 거의 사업 유형으로 해서 복수 점포,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점포가 2~3개씩 되는 그 비중이 되게 높아서 우리나라 편의점은 조금 점주분들이 생계형으로 하고 계시면
일본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사업형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점점 일본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나라 편의점도 가짓수가 좀 더 넓어질 수 있을 거고 최근 마트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편의점이 거의 마트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편의점 업계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채용은 활발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리테일 업계 채용 과정에서 인턴십도 그렇게 빡세다고 하는데 업무 환경은 얼마나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연봉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연봉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일단 백화점, 면세점, 홈쇼핑 같은 경우는 보통 4천은 넘습니다. 4,500까지도, 4천 중반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입, 초봉 기준입니다. 네. 매출이 좀 높기도 하고요. 단가도 있고, 뭐 인센 같은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옛날에 잘 될 때는 네. 인센티브가 어마어마했었죠, 사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복지적인 부분도 좋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사실 뭐 백화점, 면세점, 홈쇼핑은 되게 어떻게 보면 전공자분들의 1순위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주말 출근을 해야 합니다, 백화점은. 맞아요. 네, 그러네요.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근데 이것도 뭐 매번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출근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은 면접 질문으로 꼭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BGF가 4천 초반인데요. 네. 딱 4천 초반만큼 일을 합니다. 많이 일한다는 거죠. 많이 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많이 일하나요? 보통 이제 SC라고 하면 영업 관리인데 네. 점포를 뭐 10개에서 뭐 20개, 그러니까 기업마다 너무 달라요. 뭐 13개를 받을 수도 있고 20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럼 20개 그 점포를 내가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점주분들 다 연락하고 매출 관리하고 그리고 잘 되고 있는지 네. 상권 분석하고 이걸 돌아다니면서 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빡빡하기도 하고요. 점주분들이 실제로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하다 그쵸. 보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어려워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빡빡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전국구로 실제로 네. 채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발령 날 수 있을지 몰라서 이제 오지로 발령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그러네요. 있고요. 네, 그래서 자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하나 더 네. 궁금해진 게 이렇게 좀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맞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취업 비율은 어떻게 돼요? 사실 굉장히 네.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네. 남자를 훨씬 선호를 하는 게 체력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되게 약간 어떤 성향을 좋아하냐면 막 학교 다닐 때 약간 남자 선배가 막 내가 할게 이런 아, 그런 선배들 네네네. 있잖아요. 되게 내가 학생회장 할까? 네. 이런 장교 출신 같은. 그렇죠. 나를 따르라. 네, 나를 따라 내가 할게 약간 이런 친구들이 아. 잘 맞아서 실제로 이제 편의점 사업부 같은 경우는 그런 좀 활달한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펙적인 부분 중에서 이제 학력 이런 부분보다는 네. 학점 그리고 많은 대외 활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활발한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비중이 더 높기는 하지만 여성분들도 충분히 할 수 네. 있는 스케줄이어서 그냥 성비보다는 정말 활달한 사람들, 네.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 정도로 채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BGF가 4천 초반이라고 하셨고요. 다른 경우는 어떤가요, 편의점? 네, 다른 경우는 사실 굉장히 천차만별인데요. 네. 미니스톱이라던가 코리아세븐 같은 경우는 3천 초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업점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네. 사업의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연봉이 높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초대졸들도 되게 많이 채용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빡빡해서 네. 빡빡하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마인드를 조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선호하기도 해서 최근에는 이제 항공업이 지금 되게 안 좋아지면서 그쵸. 이제 네. 항공과 친구들이 이제 여러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편의점 쪽에서도 항공과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네, 이쯤에서 이제 1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2부에도 또 저희가 리테일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가요? 네, 이제 정점이죠. 고정을 하셔야 되니까 가장 핵심적인 실질적인 합격자 스펙.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자소서를 쓰셔야 할 텐데 자소서를 쓰기 위해 필요한 이제 재료는 여러분들의 성향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해당 업계에 대한 인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알면 자소서에 조금 녹여낼 수 있는 정도를 제가 좀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릴 거고요. 하반기 채용 관련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